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고거래 앱에 물건 하나 야심차게 올려놨는데 몇 시간 뒤에 딱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옆에서 더 싸게 올려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물건은 그냥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채팅 한 통이 안 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기술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주식 얘기를 하다가 왜 자꾸 채권이 끼어드는지 궁금하셨던 분 계신가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채권 시장 사람들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거 처음 들으면 뭔가 사기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딱 오늘 이 원리 하나만 뚫어놓으면 앞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뉴스가 자막처럼 술술 읽히기 시작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국채가 대체 뭔지,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처럼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앞으로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채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정부도 똑같습니다. 정부도 돈을 빌립니다. 정부인데 왜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금은 들어오지만 정부 지출이 세수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 사회보장, 각종 정부 사업, 기존 빚 관리까지 정부도 돈이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 약속을 증권 형태로 딱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를 산다는 건 한마디로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미국 정부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기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아주 짧은 것도 있고 2년, 5년, 10년, 20년, 30년짜리처럼 기간이 긴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기별로 빌, 노트, 본드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는데 지금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 큰 틀 하나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서 무조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 만기, 이 세 개는 그냥 외워두세요. 액면가 $1000짜리 국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를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받다가 만기가 되면 $1000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재밌어집니다. 채권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끝나는 상품. 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성 국채는 만기가 오기 전에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순간 채권에도 중고거래 시장처럼 매일매일 바뀌는 가격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시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1000짜리 채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 채권은 매년 3% 이자를 줍니다. $1000 기준이면 1년에 $3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금리가 확 튀어서 새로 나오는 비슷한 채권이 5% 이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새 채권은 $1000 넣으면 1년에 $50를 줍니다. 제가 가진 건 $30밖에 안 줍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사시겠습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들 50달러 쪽으로 눈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가진 3%짜리 채권을 누군가한테 1000달러에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바로 옆에서 똑같이 1000달러 내면 5% 주는 채권을 살 수 있는데 누가 제 걸 사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낮은 이자를 주는 고정금리 채권은 매력이 뚝 떨어지고 그 부족한 매력을 메꾸려고 채권의 시장 가격이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만기가 1년 남은 채권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달러와 이자 30달러를 받아서 총 1030달러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비슷한 투자에 5% 정도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무도 이 채권을 1000달러 주고 사려 하지 않습니다. 대략 981달러 정도에 사야 1년 뒤 1030달러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시장의 5% 수준에 맞춰집니다. 실제 계산은 남은 만기랑 여러 번의 이자 지급까지 다 반영해야 해서 훨씬 복잡합니다. 계산식은 지금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존 채권이 약속한 이자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가 바뀌니까 가격이 대신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장금리에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 상황도 한번 볼까요? 제가 3%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비슷한 채권 금리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 채권은 갑자기 어떻게 보일까요? 순식간에 귀한 몸이 됩니다. 새 채권은 1%밖에 안 주는데 제 채권은 여전히 3%를 척척 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채권을 액면가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거 채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기존 국채 이자를 올려줬다는 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고정금리 채권의 쿠폰,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뀌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대부분 이 시장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볼 때는 쿠폰금리와 시장 수익률, 이 둘을 꼭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쿠폰은 처음에 약속한 이자이고 시장 수익률은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얼마나 남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을 놓고 보면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현금 흐름을 더 싸게 사는 셈이니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같은 현금 흐름을 더 비싸게 사는 셈이니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뉴스에 미국 국채가 매도되면서 10년물 금리가 상승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국채 사려는 사람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내려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채권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더 지면서까지 주식을 사야 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먼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며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 성장주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을 보면 주식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연준, 물가 같은 단어들이 항상 세트로 따라붙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라는 원리를 그럼 금리 상승은 무조건 주식 하락이네 라고 바로 등호를 그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왜 올랐는지, 경제가 튼튼해서 오른 건지, 물가 때문에 오른 건지,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서 시장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건지 이유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는 신용의 문제고, 내가 만기 전에 팔았을 때 시장 가격이 얼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면 미국 국채라 해도 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의 가격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를 산다는 것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채권에는 원금, 이자, 만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성 채권은 만기 전에도 사고 팔 수 있어서 중고거래 시장처럼 가격이 계속 움직입니다. 네 번째,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고정금리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뉴스에서 말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존 채권의 약속된 이자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채권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모든 채권이 다 똑같이 움직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금리 변화에도 짧은 채권은 살짝만 흔들리고 긴 채권은 훨씬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채와 장기채는 금리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 금리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에 비교적 민감하고, 장기금리는 앞으로의 물가, 성장, 재정 상황 같은 요인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정확히 뭐가 다르고 왜 장기채 가격이 금리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오늘처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